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축축한 여름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았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비가 왔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던 우리 시장, 주말 사이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장마 기간이 우리 증시에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진단 119에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삐요삐요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종목만은 비 맞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진단 119 오늘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셔야 종목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1899-0294번인데요.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치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인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원인은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힘이 많이 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 미국이랑 협상도 들어가고 이제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시점에 이제 갑자기 일본이 이제 끼어들게 되면서 약간 한숨을 돌려야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좀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조금 힘들게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일본이 저렇게 이제 나오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죠? 이제 대책을 세우기로 시작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3번째 결국에는 일본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러면서 경고로 메시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소재 국산화라든지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지금 일본은 쉬었고 중국이 상승했는데 우리만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빠졌던 원인들이 정부가 대응은 좀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쪽에 여야가 싸우고 있고 아직 예산안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시행도 못 하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제 TV 뉴스나 기사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1년 동안 2019년도를 쭉 넓혀보게 되면은 지금이 바닥이어서 연말쯤에 갔을 때는 왜 지금 주식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 자체도 지금 일단 일본의 경제 제재라는 부분들이 다음 달까지는 일본이 얘기를 했죠. 다음 달 중순까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소재 부분들, IT죠. 크게 말하면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였죠. 그 외 종목들은 거의 오늘 거의 뭐 전멸이다시피 하는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로 반도체 종목들 이거는 실수의 줄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일본이 뭐 수출 규제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기업이 수혜다. 물론 맞긴 해요. 많이 올라갔어요. 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후성 같은 종목이나
동지 세미캠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 그냥 반도체 섹터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굉장히 작은 종목들, 이런 기업들도 다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이제 국산화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때 좋은 내용들이, 좋은 업황이 좀 개선되고 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들은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코스닥, 코스피 다 하락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좀 다른 나라들보다 좀 과도하게 빠지고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상승 추세 돌아서게 되면은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지수 반등이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분명히 그냥 뭐 잠깐 올라가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답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매년 7, 8월 달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다가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바닥을 딛고서 가야 되는 시점인데 조금 그 시점이 조금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이 만약에 IT나 4차 산업혁명에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올해 하반기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면 언제가 바닥일까요? 그죠? 요즘에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으면은 굉장히 저는 싸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위기에 사서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때, 증시 막 올라갈 때 그때 파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안 돼, 실천이 안 되시죠? 지금이 바로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 그리고 나중에 막 증시 올라가고 2,200포인트, 2,3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전부 다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사실 수 없다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라도 잘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문자랑 전화 많이 지금 온 것 같은데요. 하나씩 번은 좀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짚어주셨는데요. 해외 증시 대비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낙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등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도 있으니 지금은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매수하는 시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소재 업체 숨어있는 수혜주를 찾아보시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에이텍 9,36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뒷번호 70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반등할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텍이 7월 초반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특히 이제 10,000원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와, 이제 가는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쉽게 반등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중간에 주가가 1,500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매매 잘못하신 거예요. 수익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요즘에 장도 좀 그렇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일단 조금씩 챙기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인데 매도를 못하신 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 생각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급락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편입을 해서 지금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후자라고 한다면은 잘하신 거예요. 이게 결과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매수하신 분은 기회를 놓치신 거고 두 번째 사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주가가 저점을 만들고 나서 돌아서는 구간에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목이나 저가 공략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밀렸을 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밀린 상황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만 하더라도 반도체, OLED, 2차 전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아니면은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럼 에이텍이라는 종목은 그 세 가지 중에 뭐에 속할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LCD 디스플레이다. 그리고 뭐 금융 모니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보면은 뭐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힘이 많이 없죠. 그래서 지금 에이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가격대는 아직 투자할 만한 가격은 맞아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 지금 오늘이 월요일 지나갔잖아요. 그죠? 화수목금 4거래일 동안 주가가 9,0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 종목은 탄력이 많이 좀 떨어진 종목으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5월달 초반에 주가가 10,000원대를 향해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9,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0,000원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못 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만큼 갔는데 이번에는 이만큼밖에 못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많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잔뜩 사놓고 못 파시던 분들이 올라올 때 되니까 손해보더라도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10,000원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됐을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면.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 주가가 9,000원 위에 올라가 있다면 일단 10,000원까지 돌파를 한번 노려보고 저는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딱 거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듯하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봤는데 주가가 9,000원을 넘지 못하고 뭐 8,900원이 됐든 8,800원이 됐든 그 밑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 보유하신 물량 50% 너무 큽니다. 보유하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한번 10,000원 돌파 가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9,000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주에 9,000원을 만들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탄력을 좀 잃어서 한 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9,000원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10,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고 못 지켜준다면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의 절반을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셔라. 이렇게 해서 정리 드릴 테니까 일단 그 구간 안에서 잘 대응하셔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텍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관망하시면서 9,000원 돌파 여부 잘 확인을 하시고 9,000원을 돌파 못할 시에는 50%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488님이신데요. 워닝 머티리얼즈 24,91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넘게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못 온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자, 워닝 머티리얼즈를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잘 사셨는데 수익이 발생했는데 못 팔았다. 이거는 되게 좋은 기회를 날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워닝 머티리얼즈 오늘 올라갈 만한 종목 맞았어요.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앞에 원익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그동안의 주가가 잠잠하다가 오늘 중간에 19% 정도 올라가면서 16,75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4,900원에 샀는데 26,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물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쭉쭉 찍혀 있죠. 이게 뭐냐면 매물대입니다. 저는 이제 종목을 딱 봤을 때 매물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를 보고 그 매물이 걸려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통 저는 벽으로 보고 목표가로 보고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올라간 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나쁘지 않았고 수급도 좋았고 괜찮았는데 지난번에 3월 달에 주가가 26,000원대
머물렀을 때 그 위쪽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서 5월 동안 손가락 빨았죠. 6월 빠지는 구간에 또 손가락 빨았죠. 그러다가 7월 달에 올라왔어요. 3달 만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4달 만에 올라오신 분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해야지 되는 종목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장기 투자 들어갔겠습니까? 단타 들어갔다가 물린 거죠. 4개월 만에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매도가 엄청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 한번 볼게요. 시간의 거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4%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빠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니까요. 내일장의 이 종목은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일단 개장한 다음에 주가가 한 24,000원까지만 보시고요. 24,000원을 손절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그 가격을 잘 지켜준다면 일단 가져가 보세요.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한 3에서 한 5% 정도, 그 사이 정도 약간의 수익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4,000원을 지켜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져가시고 만약에 24,000원을 이탈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는 좀 틀렸구나. 나중에 좀 빠지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전량 손절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24,000원 중요한 가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는 24,000원을 지키면 보유하시되 24,000원을 빠져나가면 손절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죠. 세 번째는 LB세미콘입니다. 최근에 며칠 하락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반도체 관련 확대 투자로 인해서 3분기에는 실적 전망이 확대될 것이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저도 이 공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거래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아예 손을 뗐어요, 이 종목에 있어서. 왜 그랬냐면은 LB세미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기업 맞고요. 주가도 잘 올라갔던 종목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손을 뗐냐면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키높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종목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싸게 샀던 사람들이 지금 팔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주가도 더 이상 힘에 붙여서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까지 구경만 하다가 막판에 꼭지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거래했을 때도 뭐 10,000원대 초반에서 거래했었지만은 그때 뭐 거의 단타로 대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종목의 차트인데 제가 주봉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보시면 어떤 게 보여지냐면 2018년도 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망해가는 종목이었어요. 4,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까지 빠지면서 그죠? 거의 반토막 난 상태였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2018년도 5월 달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중간에 뭐 정치인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급락 한번 주고 또다시 자리를 만들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죠, 결국에는. 그리고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새 출발해서 올해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길게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올해 초 대비해서 올 초 1월 달에 주가가 4,000원이었거든요. 4,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태. 그죠? 13,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작년 5월 달, 작년 5월 달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배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자님보다 더 싸게 잘 사신 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를 하시더라도 전체 투자 비중을 뭐 10% 미만이라든지 한 5%라든지 조금씩 거래하시는 거 괜찮아요. 변동성 통해서 단타 거래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가에 다 반영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보다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정리해야겠지? 라고 해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드리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이 역시 시간의 거래 상황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래도 시간에 좀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도 조금 빠지고 있고 뭐 거래량이 크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어쨌든 좀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내일장 개장하고 나서 주가가 11,000원 위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일단
그래도 좀 살릴 수는 있어요. 일부 물량은. 그래서 내일 11,000원 위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내일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무너뜨렸기 때문에 빨리 복구시켜 놔야 돼요. 이거 시간 질질 끌면은 점점 물량 쌓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11,000원 회복해 준다. 그러면은 일단 12,000원까지는 보시고 그 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찍혀 있는 구간이 12,000원대거든요. 거기가 매물대예요. 그래서 지금 12,000 돌파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니까 내일 11,000원 위로 회복해 준다면 한번 12,000원 근처까지는 일단 가져가는 보시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11,000원 회복 못 해준다. 그럼 이거는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정도를 그냥 완전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11,000원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량 매도. 어쨌든 이거는 손실은 발생할 텐데 손실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이 매수 타이밍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11,000원 지켜주면은 일단은 보유, 내일 11,000원 못 지킨다, 절반 매도,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도 못 지킨다, 전량 매도.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B세미콘에 대한 해법이었는데요. 내일 11,000원을 돌파한다면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넷. S넷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7,850원에 20%요.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신데 그래도 예. 좀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예.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S넷 예. 좋은 종목 들고 계시네요. 좀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고 샀습니다, 그거. 그래요. 일단 이게 예. S넷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가 이제 통신 장비, 예, 5G 예. 이런 걸로 올라갔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약간 좀 쉬는 분위기예요. 다른 예, 종목들도 요즘에 다 같이 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약간 이제 이 종목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울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예. 요즘에 미국이 중국이 좀 조용하잖아요, 또. 예. 한국이 일본이랑 싸우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제가 볼 때 매수가는 굉장히 잘 사신 것 같고요. 현재 예.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예. 이거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지금 보시면 작년에 2,000원짜리 주식이 2,8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으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뭐 9,000원, 10,000원까지 가는 거는 쉽진 않아 보여요. 현재 지금 증시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예. 다시 올라가기 쉽진 않아 보이는데 현재는 어떤 구간이냐면 살짝 반등 나오는 거, 예. 단타 치고 나오는 구간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종가가 7,700원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7,800원 사셨으면 잘 사신 거예요. 예. 네, 이거 전국에 지금 9,000원, 10,000원대 물리신 분도 엄청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잘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예. 지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예. 보면은 한 뭐 8,500원대부터 지금 물량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저는 주가가 8,000원대 한 중반 정도, 한 8,500원 근처, 8,400원, 뭐 50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쯤에 그냥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천천히 좀 정리하시면서 예. 일단 저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쯤에 매물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8,500원 근처에서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대응하셔야 되는 가격은 한 7,300원 정도. 예.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밑으로 되게 짧게 드리는 거고 위로도 짧게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이건 앞으로 막 무럭무럭 올라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정도가 짧게 드릴 테니까 단타로만 요거는 잘 대응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S넷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뒷번호 3084님이신데요. 신일산업 매수가 2,300원에 비중 30%예요. 손실이 큰데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홀딩해야 하는지 꼭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더운 여름날 여름 수혜주로 불리는 신일산업 오늘은 2,01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신일산업이 이제 한때 선풍기 뭐 이런 걸로 많이 올라갔었죠. 많이 덥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시세가 많이 낮고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뭐 여름철 수혜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이 하나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한 가지예요. 지금 무조건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냐? 그 테마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안 올라간 종목이 뭐냐? 시장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신일산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공기청정기, 뭐 선풍기, 그리고 제습기 이런 것들, 그죠?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이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 일본의 그런 규제랑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리그의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전국적으로 좀 비가 좀 왔어요. 그죠? 오늘 서울도 이제 비가 안 오다가 좀 비가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마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제습기 테마 같은 걸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차트 좀 보여주세요. 자, 일단 주가를 좀 보시면 오늘 종가가 2010원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매물대로 보고 있는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2,000원인데 2,200원 정도, 그러니까 현 구간 대비 한 10%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서 일단 바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300원에 매서졌으면은 물론 살 수도 있는 구간인데 조금 아쉽죠. 조금만 기다렸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일단 신일산업은 제가 볼 때 2,000원이라는 가격, 뭐 일시적으로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뭐 한 1,950원 이런 식으로 한 몇십 원 밀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 정해드리면은 아래로는 1,950원, 위쪽으로는 2,200원 이렇게 보고서 아래로 1,9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정리하시고 위쪽으로 2,200원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일단 이 종목은 본전을 찾기보다는 손실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격대에 정해드린 구간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일산업 아래로는 1,950원, 위에로는 2,200원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전화로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외출 중이신가요? 예, 지금 조금 전화가 울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시스웍이요. 시스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00원에 20%요. 네, 오늘 2,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시죠? 이게 최근에 대체주 클린룬 독선 생산하는 업체라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서 네. 봤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이건 못 올랐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된 수출 규제주로 샀는데 예.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요. 네, 우리 시청자님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숨어있는 수혜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 공부 많이 하고 사셨네요. 아니, 많이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잘 소문이 안 나서 잘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이지만 알려진다면 저는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고객사로 있는 기업들이 쟁쟁해요. 삼성, LG,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납품이 들어가는 회사라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460억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작고 더 중요한 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반도체주 하면은 많이 알지만 시스웍이라는 종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문이 많이 안 나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16만 주 정도 나왔으면은 엄청나게 적게 나온 거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좀 이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자,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 길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예전부터 흐름 보게 되면 올해 한 3월 달쯤에 한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2,500원까지. 그래서 많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3월 달에 올라갈 때 3,500원, 4,000원 요 구간대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는구나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아마 못 나오고
계속 거기서 이제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요번에 이제 6월달 말 중순에 올라갔을 때 3,5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빠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종목은 3,500원대 물량이 많이 걸려 있구나. 지금 팔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게 좀 보여지는 구간이라서 나중에 주가가 잘 풀리더라도 3,500원 위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스웍의 전략은 지금 물론 주가가 빠지는 지금 중이에요. 하락하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 바닥을 찾고 돌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디가 바닥인지 오늘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쯤 돌릴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번 달 말쯤에 이번 7월 달 말쯤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잠정 실적은 나왔거든요, 벌써. 잠정 실적 나왔고 이번에 본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삼성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때 동반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일본의 어떤 그 뭐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7월 달 초에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7월 벌써 3주차가 돼가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는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고 아마 그것보다는 저는 후발주로 실적 보고 관련주로 해서 다른 거 다 올라간 다음에 다 올라가서 부담스러우니까 좀 싼 거 없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저는 반드시 한번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번 달 월말까지는 보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한 3,000원 정도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고요. 조금 시간을 갖고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은 한 3,500원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500원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막 급등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재료는 우리나라 중요한 대기업들이 다 관련된 그런 납품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요 회사가 속한 재료가 그 뭐 공장 자동화, 스마트 공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 중에 하나인 RS 오토메이션이 장중에 급등을 좀 해가지고 오늘 막 2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도 평소 시스웍이랑 차트가 비슷했는데 오늘 재료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같은 테마로 조만간에 한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월말까지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주가는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500원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고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크게 나쁜 건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스웍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숨어있는 수혜주로서 향후 3,000원에서 3,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스웍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해서 그런가 오늘 전체적으로 빠진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연락 주고 계신데요. 이런 빠진 종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지만 다른 쪽을 보시면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인디에프가 최근에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엮이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후성이라는 종목들 오늘 상한가로 마감되면서 그동안 한 달, 두 달 보유하셨던 분들이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을 때 거기에 꼭지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지금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정말 이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가지고 이것들을 제가 한 공개 방송 하는 날마다 하나씩 공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사놓고 나서 이번에 7, 8월 달 휴가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더워가지고 잠깐 매매를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이 너무 안 좋아도 그냥 덮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저점에서 사놓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들. 지금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종목들만 제가 쭉 보더라도 매수하신 타이밍이 되게 불안불안해요. 만약에 제가 거기 샀어도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놓고 예상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부의 정책도 들어가 있고 주가는 아직 뜨지 않았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하락장에서 특별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종목은 언제든지 언제나 제가 정책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어떤 대응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것을 사야 저거에 연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면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 오셔서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종목이길래 바닥 정책 주려고 하는 건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종목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겁먹을 필요 없는 하락장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적풍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맷집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애경산업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뒷번호 2081님이십니다. 애경산업 36,500원에 50%입니다. 더 떨어질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애경산업은 35,45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산업 하면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할 말이 뭐가 많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 그리고 이것들이 중국이나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 악재가 뭐냐면 첫 번째 악재는 전반적인 우리 화장품주의 분위기. 화장품주가 우리 중국 예전에 사드 보복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광군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극복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일단 매출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서 좀 지치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일단 주변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 화장품주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악재, 바로 과거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옥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론의 주 타겟이 돼가지고 사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몇몇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그냥 응시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피해자들이 점점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조사 새롭게 들어가고 다시 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만약에 이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면 지금은 바닥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저도 전문가지만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그 법원 뭐 판결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피해자분들과의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법원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 맞아요. 사야 되는 가격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 내고 또 평소 예상했던 그런 적정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일단 저는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요. 36,500원이라는 매수가는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비중 50%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1,000원 정도 빠져 있죠. 이 정도는 최근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나 양호한, 너무나 아무 일도 없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시되 이 종목은 단기로 볼 경우에는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호재가 뭐 딱히 없잖아요. 그죠? 화장품주 힘들지, 지금 조사받고 있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장기 투자의 경우를 보실 경우에만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그냥 본전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전 부근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현재 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5만 원은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입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슈가 완전히 종결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중국이나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대박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5만 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 관점으로 보실 경우에는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는 보유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야스요. 야스 매수가 비중은요? 27,070원. 잠깐만요. 네, 어, 27,070원이요? 네, 27,070원이요. 예, 30%.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대부분 지금 거의 하락을 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야스 저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딱 올라갔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못 올라갔네요. 네. 네, 제가 보니까 힘이 좀 빠졌어요. 기관들이 좀 매도하면서 좀 빠진 상태인데 일단 오늘 장 끝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거의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주가는 본전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네. 장중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오늘 장에서 거래는 활발하게 된 편은 아니고 또 장 끝나고까지 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 저점을 만들고 금방 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일단 야스가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자세하게는 잘 자세하게는 모르고 모르시고 네, 이 종목은 이제 좋다고 해서. 네, 뭐 OLED 디스플레이 이쪽 관련 네.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투자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그래서 회사는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그런 망할 만한 회사들은 아니지만 지금 네.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전략을 단기로 보시느냐 장기로 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두 쪽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일단 차트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 한참 못 가던 주식이 여기 이제 올해 6월달 들어가지고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6,000원짜리 주식이 29,000원까지 갔으면은 진짜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시기에 장이 또 어려웠으니까 시세를 내고 지금은 쉬는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했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럼 오늘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가지고 한 보통 추세를 좀 무너뜨리더라도 2, 3일 사이 회복해주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까지 이 종목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가격은 일단 한 25,500원 정도. 25,500원이라는 가격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든 올려준다고 하면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27,000원까지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가격대를 단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예상되는 저점은 한 21,000원 정도 쭉 밀렸다가 바닥을 만들고 좀 횡보 좀 하다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거의 한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팍 올라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로 보실 경우에는 저는 그냥 두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상되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소. 길게 보실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짧게 보셨다. 짧게 보는 거라고 하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보시고
25,5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정리해야죠. 아쉬워도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손실을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 손실 보더라도 나중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그때 사가지고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짧게 보실 경우에는 25,500원 요거 꼭 회복해줘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목표가를 얼마로 보시냐면 현재 한 27,5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에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이라서 더 치고 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27,500원 잘 간다고 하면은 그 가격대 가면은 정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주가는 25,500원을 못 지킬 경우에는 손절 지켜준다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혹은 27,500원까지 일단은 보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어쨌든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손절하시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주가가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그럼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 손절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싸게 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응 드리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요거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하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스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두 가지 대응법 알려주셨는데요. 야스 보유하신 다른 시청자님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 하락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을 돌릴 만한 내용들이 사실 마땅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라 그러죠. 현재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꺾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을 남측을 배제하고 나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지금 남북경협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약간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협상이에요. 일본은 왜 제가 중요치 않게 보냐면 어차피 그쪽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쪽보다는 저는 그 두 가지 미중 협상이나 북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좋은 소식이 없다면 여전히 오늘처럼 IT주의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미래차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IT 쪽의 반도체 소재보다 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국산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본과 규격 자체도 틀려요. 그래서 약간 이쪽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찾아오시기 바라겠고 오늘 밤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바닥에서 들어갈 만한 정책주 어떤 건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오늘 밤에 오시는 분들께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 편안하게 보고 살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11시 반에 그 내용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와 미래차 관련주 주목해 보시라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종목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그 밑에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진단 119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